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오늘은 해성 DS로 돌아왔습니다. 중국에서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자동차 반도체 강자 해성 DS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까? 그 부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박 주식 찾은 건가? 네, 바로 시작하시죠. 해성 DS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월봉입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어가는, 딱히 뭐 상승한다고 아니면 하락한다고 말을 하기는 그냥 어려운 박스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퍼가 올해 추정퍼가 7.5배, 그 다음 배당 수익률은 1.7배 정도로 그냥 준수한 회사가 되겠군요. 자, 그래서 오늘 리포트가 마침 나왔습니다. 해성 DS 바이를 외쳤고 목표가가 3만원이었습니다. 현재가 2만원 정도인데 그럼 50% 정도의 상승이 가능하겠군요. 그러면 충분한 이유가 되겠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은 매출액은 꾸준히 느는 거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센상으로도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EPS를 보면은 증감률이 올해는 86%? 무슨 일이 있었지? 순이익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군요. 그래서 순이익이 급격하게 증가를 한 걸 확인할 수 있고, 하지만 이건 일회성이고 내년부터는 다시 7%, 6%, 그 정도면 연 5% 정도 성장을 하겠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퍼가 15 정도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반도체 부품주는 항상 저평가를 받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적정평가인지 모르겠지만 퍼 10에서 12 사이가 적당하다고 세간의 평이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시장의 평가가 그러니까. 만약 10이라고 해도 현재 퍼가 9.8, 그 다음 내년 예상 퍼는 9, 그 다음엔 8.5니까 한 30%, 50% 상승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30%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겠는데요. 한번 알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오늘 리포트에 나온 말입니다. 전장향 매출액이 돋보인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다 보면 전장이라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전장 하면은 뭔가 나라끼리 전쟁하는 그 전장, 그런 느낌이 나지만 그 전장이 아니라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부품이죠. 자동차 부품의 매출액이 돋보인다.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인가? 하고 봤더니 그건 아니고 상향한 부분은 전장향 리드프레임. 리드프레임이 뭐지? 그 부분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의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가 우리가 예전과는 좀 다르죠. 자동차가 이제 머리를 써서 차선도 지가 지키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하고, 오늘 자동차가 뭐 이것저것 우리 말도 알아듣죠. 이제 빅스비를 사용하는 것처럼 자동차한테 노래 틀어달라고 하면 노래를 틀어주고, 그런 것들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 항상 몸을 담고 있던 게 바로 해성 DS였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 3%에도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렇다면은 해성 DS가 생산을 한 리드프레임에도 영향이 있을까가 갑자기 궁금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 중국 자동차 업계 반도체 부족으로 조업 중단 속출, 중국 자동차 업계 반도체 수급난이 현실화된다. 내년 초부터 이제 반도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죠? 네, 수급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공급은 정해져 있고 가격이 뻥 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엄청난 영업이익률로 이제 확실히 디램 사이클이랑 모든 사이클 반도체는 다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래서 제가 IR 담당자님께 시간이 없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조사할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보고 오늘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딱 이 두 마디였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 중국에서 자동차용 반도체가 없어서 대만 UMC에서 반도체 가격을 40% 인상을 한다는데 해성에는 긍정적 요인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죠. 계속 알아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매출액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꼭 하나만 부족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틀린 점이 있다면 이 부분에 이제 반도체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다른 구독자님들에게도 다시 정정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생산 능력, 생산 실적을 봤습니다. 지금 혹시 최대면은 매출이 딱히 늘 것 같진 않은데라고 봤더니 작년은 67%였고 가동률이 올해는 73%였군요. 올해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좀 좋았죠. 그런데 아직 27% 정도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군요. 그렇다면 내년에 만약에 자동차용 반도체, 리드프레임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많이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 공급도 그에 맞춰서 27% 정도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대단하죠. 대단한 매출 성장이 만약에 다가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해성 DS의 저 목표가는 다시 갈아치워서 최소한 한 40, 50%는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목표가인 3만원은
그냥 터치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성 DS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성 DS는 반도체용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랑 리드 프레임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소재 전문 회사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중 자동차인 리드 프레임이 70%, 나머지가 30%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는 신기하게도 국민연금이 있네요. 국민연금이 생각보다 시총이 작은 기업인데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드 프레임은 모바일 차량용 반도체 패키징 재료, 그 중에서 70%가 매출에 잡혀 있다 이고요. 이건 설명인데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첨부를 했으니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일시정지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리드 프레임이고 이거는 메모리 서브스트레이트입니다. 자, 이거는 정지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출을 그냥 정확하게 보자면은 아까 봤던 그 부분입니다. 올해 이렇게 약간 크게 올랐고 영업이익률도 10%에 가깝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 자, 밑에 쭉 내려보면은 주당 배당금이 350이었는데 당기순이익이 거의 2배가 늘었으니까 배당금도 한 1.5배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배당 수익도 올해 한 4% 정도에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한 호재가 될 수 있겠군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디램 사이클, 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디램 빅 사이클이 오고 있다라는 거를 모두 알고 계실 텐데, 디램 빅 사이클이 오면 해성 DS에는 차이가 있을까? 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 디램 사이클이 오고 있다. 두 번째, 오토모티브 반도체 시장 규모가 계속 늘어서 연간 6에서 7%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도 당연히 예측하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차를 타면 모든 게 반도체라는 거, 그런 것들의 생각을 하면은 이거 당연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주요 제품들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67%인 거 확인을 하셨고요. 리드 프레임이. 자, 그다음 매출을 보시면 수출이 94%, 95%입니다. 한국 기업이지만 이제 한국 내수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성장은 연 2%랑 그냥 연 5% 정도 성장을 하는 그냥 준수한 회사라고 확인이 가능했고,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 시장이 그렇게 커지지 않는다면은 퍼가 지금 그냥 딱 적당하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반도체 빅사이클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가 없다고 하니 한번 일회성 비용이 빵 터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그렇게 형편없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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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5위, 5위, 5위 이런 식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7.4%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1등부터 3등이 많이 들고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오른쪽을 봤더니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거의 또이또이합니다. 10.8, 9.5, 8.3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해성 DS는 지금 이쯤에 위치를 하고 있군요. 자, 시장 특성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은 참여 기업 간의 기술 경쟁 및 원가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단점이죠. 네. 그렇게 해자가 충분히 있어서 다른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진 못하나, 하지만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지 않고 올해 겨우 넘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박형 메모리 개발에 따른 박판 생산 능력 및 단가 인하 요구로 인해서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종합 반도체 업체인 인피니언, ST마이크로, 그 다음에 NXP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게 뭔지 모르죠, 우리는. 네, 당연히 모릅니다. 그래서 위에서 2년 전입니다. 2018년 자동차향 반도체 시장의 1등부터 나타냈는데, 1등 보시면 NXP, 여기 있던 게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랑 거래를 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등의 해외 공장이 있어서 그래서 지속적인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납품을 해도 매출액의 94% 이상이 해외 매출로 잡힌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재료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버, 골드, CCL, 쿠퍼, 니켈, 팔라듐, 이건 뭐죠? 그 다음에 밑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요즘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즘 원재료 값이 너무 오른다. 네, 팔라듐입니다. 팔라듐 2016년부터 지금까지 4배. 이거만 투자했어도 다른 거보다 나았겠는데요. 네, 팔라듐만 투자를 했었어도 삼성전자 투자한 것보다 나았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고, 구리도 미스터 코퍼 요즘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고, 은 또한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원재료가 많이 올라가면은 회사에 악영향이 크겠지 라는 생각과, 그리고 아까 95%가 해외 매출인 걸 확인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죠? 환율에 취약하다라는 걸 볼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환율이랑 구리 가격과 연관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영업이익을 보니까 영업이익도 이때는 이상하지만 이렇게 쭉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환율이 떨어질 때는 영업이익이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그 말은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역시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좋구나. 근데 지금 환율이 약달러기 때문에 수출에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첫 번째, 안 좋죠. 안 좋은 상황인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좋다기보다는 환율이 높을 때보다 안 좋다라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리 가격. 자,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원재료 값이 적게 들면은 당연히 좋겠죠. 자, 그거를 한번 영업이익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리 가격은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구리 가격이 급하게 오르니까 영업이익이 어떻게 됐죠? 내려가죠. 이거는 이제 반비례해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박자가 함께 돌아가고 있죠. 환율은 떨어지고 있고 구리 가격은 오르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야, 이거 추천해도 될까? 라고 생각을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뭐 박살이 안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조사를 하다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위에는 해성DS의 주봉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2016년 정도를 기억을 하고 있고 2016년부터 이렇게 흘러온 건데, 밑에는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시는 삼성전자입니다.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이렇게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약간 차트 모양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나, 근데 고점은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삼성전자의 고점 빨간색 박스, 그리고 해성DS의 고점 빨간색 박스, 맞죠? 자, 그 다음에 내렸을 때 뭐 낙폭은 좀 다를 수 있으나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할 때 삼성전자와 해성DS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떨어지고도 똑같죠. 그리고 다시 오르는 것까지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자, 이 말은 내년에 삼성전자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면 해성DS 주가도 예측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용 반도체도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 해성DS에도 손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군요. 동의하시나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가 충분히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맞죠? 자동차에는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 당연하니까. 그리고 매출 비중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리드프레임, 아까 확인하셨습니다. 리드프레임은 자동차용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품에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7% 정도에서 멈춰 있고, 그래도 뭐 시장이 파이는 커지니까요. 네, 단가이나 압박이랑 원가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어쩔 수 없죠. 모든 부품주의 이런 단점이 아닌가. 자, 도금 관련이다 보니 원재료 가격도 무시 못하고 구리 가격이 오르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94%의 매출이 수출이라서 환율의 위험성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셨지만, 삼성전자와의 주가 그 관계를 봐서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쁘긴 하지만 네, 주가랑은 조금 다르게 삼성전자 주가만 예측할 수 있다면 이 해성DS도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여기에는 담지 못했지만 17년, 18년에 시설 투자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내년 상반기부터 낸드 양산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정해진 바는 없으나 낸드 양산이 된다면은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 D램 빅사이클이 오면 충분한 수혜가 가능성, 아까 보셨죠? 그 삼성전자와 같이 주가가 움직이는 것, 거기에는 이제 당연한 그 연관이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삼성전자처럼 올라서 지금 신규 유입은 들어오시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키 보유자분들은 계속 들고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차트를 보자면은 빨간색 선이 제가 추천드리는 가격대입니다. 19,000원. 19,000원대가 오면은, 그러니까 2만원이 깨지면 그때 매수를 하는 거는 매우 좋다. 그리고 19,000원이 오면은 매우 좋다 라는 관점이고요. 현재 가격은 19,000원에서 19,900원에서 2만원. 지금 사도 거의 무관합니다.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노란색은 일단 1차 목표가입니다. 1차 목표가 저 정도를 뛰어넘어야 그래서 이제 계속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까지 우상향 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점프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으나 뭐 주가를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2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때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좀 급하게 만들다 보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른 정보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이셨습니다.